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타액의 힘입니다. 저자는 니시오카 하지메, 출판사는 전나무 숲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분비되는 타액, 즉 침은 소화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 타액은 발암물질, 활성산소, 환경 호르몬의 독성을 제거하는 효소로서 우리 인체를 보호하는 놀라운 물질이다. 따라서 우리가 음식을 잘 씹어 먹으면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하게 만들어 비만이나 만성질환, 암, 치매 등을 예방해준다. 또한 타액에는 젊어지는 호르몬 파로틴이 들어있어 노화를 늦추고 다시 젊어지는 효과가 있다. 예로부터 어른들은 식사를 하는 아이에게 꼭꼭 씹어 먹어라 라고 말하곤 했다. 그 이유는 음식이 잘게 부서지지 않으면 소화불량이 생긴다는 걸 경험으로 알기 때문이다. 실제로 음식을 씹는 과정에서 분비된 소화효소 아밀레아제가 침과 섞이고 다시 음식과 섞이면서 소화를 돕는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다. 그런데 타액의 역할이 소화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이 책에 담긴 연구 결과에 의하면 타액은 발암물질, 활성산소, 그리고 환경 호르몬의 독성을 줄여주어 우리 몸을 보호하는 놀라운 물질이다. 그 결과 면역력이 강해져 100세까지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데 도움을 준다. 타액에 대해서 연구하게 된 계기는 1980년대에 일본에서 식품 첨가물 AF2의 부작용과 생선과 고기의 탄 부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알려지면서이다. 음식이 입안에서 제일 먼저 타액과 섞인다는 점에 주목해서 연구를 시작했다. 그 결과 그때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타액의 독성 제거 메커니즘이 밝혀진 것이다. 이후 타액의 독성 제거 기능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타액의 중요성이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에 들어 부드러운 음식 중심으로 식생활이 변화하면서 타액 분비가 줄어드는 현상이 고착되었다. 음식이 부드러우면 많이 씹을 필요가 없어 자연히 타액의 분비가 줄어든다. 설사 타액이 분비되더라도 음식과 충분히 섞이지 않은 채 목구멍을 넘어가게 된다. 우리 식탁에 부드러운 음식이 많아지게 된 것은 식품 산업의 지나친 발달 때문이다. 경쟁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식품 업체들은 대중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많이 씹어야 하는 딱딱한 음식이 아닌 최대한 부드러운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햄버거나 피자, 치킨, 라면, 소세지, 짜장면 등 각종 패스트푸드는 몇 번 씹지 않아도 삼킬 수 있을 만큼 부드럽게 만들어진다. 심지어 씹어야 맛이라고 하는 고기마저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숙성 과정을 거치거나 각종 첨가물을 투입해 씹기 쉽게 만들어버린다. 그러니 현대인들은 이제 씹는 것쯤은 생략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신의 식습관을 한번 되돌아보자. 밥과 반찬을 입에 넣으면 과연 몇 번을 씹는가? 의식적으로 씹지 않으면 채 10번도 안 될 것이다. 라면의 경우 입에 넣는 순간에 삼키는 일도 매우 흔하다. 이렇게 부드러운 음식만 찾다가는 타액이 가진 매우 훌륭한 기능인 독성 제거 능력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음식 속의 노폐물과 독소가 제대로 제거되지 못해 몸속에 쌓이게 된다.
결국 미래의 질병을 예약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다. 이제까지 많은 사람이 무엇을 먹어야 건강해지는가에 주목해왔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어떻게 먹어야 건강해지는가에도 주목해야 한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대충 씹어 삼키면 음식 속의 독성 물질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영양소조차 몸에 흡수되기 좋은 상태로 분해되지 않는다. 타액의 독성 제거 능력에는 개인차가 있는데 남녀 차이는 별로 없지만 연령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학생들의 타액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강한 독성 제거 작용을 보였으나 유아나 고령자의 경우는 모두 약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실에 상주하는 학생 중에서도 독성 제거 능력이 약한 남성 연구원이 한 명 있었다. 그래서 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한 결과 가계에 암 환자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무심결에 자네 음식을 잘 씹어 먹지 않으면 큰일 나네. 이렇게 충고한 바가 있다. 또한 평상시에는 강한 독성 제거 능력을 지닌 타액을 지녔던 학생이 어느 날 아주 약해진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어찌된 일인지 물었더니 전날 밤 아르바이트 하느라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과로하면 타액의 독성 제거 능력이 저하되는 것이 아닌가 축축하게 되었다. 그래서 평소에 독성 제거 능력이 강한 타액을 가진 또 다른 학생에게 학교 앞 교토 궁궐을 뛰어서 한 바퀴 돌고 오는 방법으로 약 30분 정도 달리게 한 뒤에 독성 제거 능력을 측정했다. 그러자 달린 후의 타액은 달리기 전에 비해서 확실히 독성 제거 능력이 저하되었다. 즉, 필요하면 타액의 독성 제거 능력은 저하되는 것 같다는 예상이 들어맞은 것이다. 요즘에는 아이에게 잘 씹어 먹으라고 주의를 주는 부모도 별로 본 적이 없다. 하긴 아이에게 부드러운 음식을 주면서 잘 씹어라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더군다나 부모 자신도 이미 잘 씹지 않은 세대에 속하는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모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이런 잘못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아이가 음식물을 잘 씹게 하기 위해서 부모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조금만 신경 쓴다면 아이들이 좀 더 잘 씹도록 도와줄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딱딱한 식품을 고르고 요리할 때 고기나 채소 등을 조금 크게 썰거나 땅콩이나 건포도를 넣거나 참깨를 사용하는 등의 그러한 방법 등으로 아이들은 조금씩 씹는 습관을 익힐 수가 있을 것이다. 아이들은 딱딱하고 씹는 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이나 채소, 식초가 들어간 음식은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아이들의 음식 선호도를 알고 학교 급식이나 가정에서 아이들의 입맛에 맞춰 요리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른다. 그러나 아이들의 치아 건강을 생각한다면 부모들은 좀 더 지혜를 발휘해 아이들에게 씹는 습관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딱딱한 음식을 먹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부드러운 음식이 주류를 이루어 딱딱한 음식을 거의 먹지 않게 되면 타액의 분비가 적어져 결과적으로 치아의 음식물 찌꺼기가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균들의 활동하는 시간도 늘어나게 되어 충치나 치주병에 잘 걸리게 된다. 반면 꼭꼭 씹어 먹으면 타액의 분비가 늘어나 충분한 양의 타액이 치아 사이를 흐르기 때문에 충치나 치주염을 예방할 수가 있다. 동시에 잇몸에 마사지를 해주는 효과까지 있어
구강질환도 예방해준다. 이처럼 구강이나 치아의 건강은 식사법, 특히 씹기와 깊은 관련이 있다. 타액이 잘 분비되는 어린이는 건강하다는 말이 있다. 타액 속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칼슘이나 인처럼 치아를 구성하는 물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치아가 만들어지고 활기차고 튼튼한 아이가 되는 것이다. 이렇듯 타액이 잘 분비되는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유아기 때부터 음식물을 꼭꼭 씹어먹는 버릇을 들이도록 해야 한다. 또한 타액이 많이 분비되면 세균이 당류를 분해해서 만드는 산을 희석해 치아의 표면이 산에 의해 부식되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설사 치아 표면이 부식된다 해도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도록 도와줄 수가 있다. 이렇듯 입속에서는 타액에 의한 중요한 작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놀라운 작용을 하는 타액이 잘 분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잘 씹는 것이다. 비만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잘 씹는 것이다. 포만감은 혈당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잘 씹어 먹게 되면 자연히 식사 시간이 길어져 위를 비롯한 소화기관에서 흡수되는 포도당의 양이 증가하고 혈당치가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 포만 중추가 자극을 받아 많이 먹지 않는 단계에서도 포만감을 얻을 수 있게 되므로 과식을 피할 수가 있다. 이와 반대로 잘 씹지 않고 급하게 먹으면 혈당치가 상승하기도 전에 이미 과식을 하게 되므로 비만이 되기 쉬워진다. 이것이 바로 비만 예방의 메커니즘이다. 서양에서도 비만은 건강의 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미국에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햄버거나 피자, 프라이드 치킨 등으로 대표되는 패스트푸드를 즐긴다. 미국인들은 이 음식들을 입안에 가득 넣고 거의 씹지도 않은 채 콜라를 들이켜 삼키는 나쁜 식습관을 오랫동안 지속해왔다.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입안에서는 일정한 양의 타액이 분비되고 있다. 이것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 이른바 구강 건조증이 생기는 것이다. 어떤 원인이든 타액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으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힘들어지게 되고 노래를 부르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 된다. 또한 신체에서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 우선 타액의 살균 작용이나 정화 작용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걸핏하면 감기에 걸리고 그 밖의 병에도 쉽게 걸린다. 이런 환자들을 위해 인공타액을 사용하는 등의 치료가 행해지고 있다. 이 경우 구강의 청결이 중요하다. 이런 점을 보아도 타액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알 수가 있다. 구강 건조증의 원인은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처음에는 약의 부작용이나 당뇨병, 담배나 알코올 등이 원인이다. 난방이나 냉방이 지나치기 때문이다.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등 말들이 많았다. 그러나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니 듯하다. 필자는 이 구강 건조증 역시 잘 씹지 않는 습관이 간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즉, 잘 씹지 않기 때문에 타액의 분비가 점차 줄어들고 이런 상태가 일정 시간 지속되면 구강 건조증에 걸린다고 생각한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잘 씹지 않는 버릇을 들이게 되면 이 병에 걸릴 가능성이 커진다.
이대로 가면 현대병에 걸린 사람들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잘 씹으면 타액의 분비량은 증가한다. 어른이나 아이가 음식물을 잘 씹어 먹어서 구강 건조증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음식물이 입에서 식도로 들어가면 자신의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뒷일은 소화기관에 맡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음식물이 입속에 있는 한 잘 씹어 먹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발휘할 수가 있다. 그러면 타액에 포함되어 있는 페록시다아제라는 소독 효소가 발암물질과 같은 독성 물질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므로 잘 씹어 먹는다면 생활습관병이나 암 등의 병에 쉽게 걸리지 않게 된다. 그러나 담배, 대기오염물질, 수돗물의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잘 씹는 습관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잘 씹는 습관에 의해서 타액의 분비가 늘 활성화되어 있다면 타액의 힘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려면 항산화성 음식물을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한다. 연구 결과 신선한 채소나 과일 대부분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특히 과일은 매일 섭취하는 것이 좋다. 게다가 종류도 다양하며 계절에 맞게 여러 가지를 맛보는 즐거움을 느끼기에도 매우 알맞다. 그 중에서도 귤이나 오렌지 등의 감귤류는 항산화성이 높을 뿐 아니라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활성산소의 공격에 노출되는 것은 인간만이 아니다. 식물도 자외선을 받으면 활성산소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서 식물이 생성하는 성분 중 하나가 바로 색소이다. 그 중에서도 검은색을 띠게 하는 색소 중 하나인 안토시아닌은 강한 항산화 작용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은색뿐 아니라 녹황색 채소의 대부분에 함유되어 있는 베타카로틴, 토마토나 수박 등의 붉은색을 띠게 하는 라이코펜 등 식물 색소에는 항산화 작용을 가진 것이 많이 있다. 스트레스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순간적인 판단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선천적으로 탁월한 성격과 능력도 필요하겠지만 약간의 노력으로 신속하게 두뇌를 회전시키고 기질을 발휘하는 비결이 있다면 꼭 배우고 싶을 것이다. 그 비결이 바로 씹기이다. 음식을 잘 씹으면 뇌의 기능이 활성화된다. 뇌 속에는 신경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잘 씹음으로써 그 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진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 호르몬에 의해서 세포의 성장이 촉진되고 이는 뇌신경을 발달시켜 뇌의 기능을 활발하게 만든다. 여기서 음식물을 잘 씹으면 뇌의 기능이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증명한 사례를 소개하겠다. 이 실험을 실시한 이는 도쿄 의과치과대학 명예교수 구보타 긴지로 박사이다. 그는 당시 개발된 특수 카메라를 사용해 뇌의 여러 부분의 혈액 흐름을 모니터링할 수가 있었다. 구보타 박사는 이 카메라를 통해 건강한 18세에서 40세까지의 남녀 12명의 혈류를 측정해 두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껌을 일정 시간 씹게 한 뒤에 다시 측정해서 그 차이를 실험해 보는 것이었다. 결과는 껌을 씹음에 따라 피검자 전원의 뇌 각 부위에서 혈류량이 증가했다. 많은 경우에는 25에서 28%, 적은 경우에는 8에서 11%가 상승했다.
뇌에서의 혈류량 증가는 뇌 신경세포의 대사가 활발해져 뇌 속의 각 부위에 있는 모세혈관이 확장되었기 때문으로 추정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뇌 혈류량 증가는 고령자보다 젊은 사람이 더 높다고 한다. 또한 틀리라도 음식물을 잘 씹어 먹는다면 뇌 기능을 자극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한다. 특히 전두엽 혈류량의 활성화는 고령자의 몸과 마음의 행동 의욕을 높여 치매 예방에 아주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다. 또한 유아기와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들이 음식물을 잘 씹어 먹게 되면 뇌 국수에서 혈류가 높아져 뇌 기능 발달에 효과적이라고 한다. 음식물을 잘 씹지 않으면 면역력이 약화된다. 타액에는 면역과 관련된 물질이 혈액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으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과 같은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감기에 걸렸는지 의심될 때는 음식물을 잘 씹어 입속에 타액을 많이 분비해야 한다. 감기에 막 걸렸을 때 껌을 씹어 타액을 많이 분비하면 예방이 된다는 사실은 일반인에게도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상식이다. 또한 평상시의 입속은 박테리아로 가득한데 이들 박테리아가 치아 주변에 부착되면 충치나 치주염이 발생하게 된다. 타액에는 이들 박테리아의 부착을 방해하는 면역물질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잘 씹어 먹으면 타액의 분비가 증가해 충치나 치주염을 예방할 수가 있다. 또한 고칼로리 식품을 제대로 씹지 않고 단기간에 섭취하면 면역 기능이 저하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어 몸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다시 말해 저칼로리의 딱딱한 음식을 잘 씹어 먹게 되면 면역력이 향상되고 병에 잘 걸리지 않는 몸이 된다는 것이다.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원인으로 알루미늄설이 제기되고 있다. 알츠하이머형 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뇌에는 알루미늄이 보통 사람보다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알루미늄은 최근 음식물 포장 용기로 엄청나게 사용되고 있다. 알루미늄 포일, 알루미늄 맥주캔, 알루미늄 주스캔 등 특히 알루미늄 냄비는 꽤 오래전부터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액체를 담아 가열하면 알루미늄이 녹아나온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더욱이 냄비 안쪽에 긁힌 자국이 있거나 식초가 들어간 물을 넣으면 알루미늄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한다. 그러므로 알루미늄 냄비는 될 수 있는 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누구나 반드시 늙는다. 그러나 노화 속도는 식생활이나 생활의 질, 취미 등으로 늦출 수 있다. 누구나 가능하다면 노화를 늦추고 질 높은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필자는 음식물을 잘 씹어 먹는다면 노화를 다시 늦추고 젊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타액에는 젊어지는 호르몬이라 부르는 파로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타액은 세 가지 분비샘, 즉 귀밑샘, 혀밑샘, 턱밑샘에서 분비되는데 각각의 성분은 거의 비슷하지만 파로틴은 이 중 가장 큰 귀밑샘에서 분비된다. 그렇다면 파로틴은 어떻게 젊어지는 작용을 하는 것일까? 예를 들어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만들고 피부 대사를 활발하게 함으로써 기미와 주름 등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파로틴은 이미 약재로 만들어져서 병원에서도 사용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타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파로틴만으로도 충분한 기능을 할 수가 있다. 게다가 타액이라면 부작용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음식물만 잘 씹으면 그것만으로도 타액의 분비가 활발해져서 젊어지는 호르몬이 활약하게 된다. 따라서 음식을 잘 씹는 것만큼 간편하고 경제적이며 확실한 건강법도 없다. 그러므로 타액에 포함되어 있는 젊어지는 호르몬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자. 그러나 점차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타액 속의 파로틴 분비량이 적어진다는 사실도 밝혀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고령자일수록 잘 씹어서 타액의 양을 증가시키고 파로틴의 기능을 활발하게 해야 한다. 인생은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 시기로 나눌 수가 있다. 첫 번째 1기는 공부하는 시기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배우는 일은 시작된다.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을 거쳐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배운다. 제 두 번째 기수는 일하는 시기이다. 배운 것을 살려 일하고 자손을 만든다. 그리고 제 3기는 노는 시기이다. 현역에서 물러나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배워온 것, 일해온 것을 토대로 즐겁게 놀면서 여생을 보내게 되는 것이다. 인생에서 바로 이 노는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즐겁게 놀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배우고 일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생을 즐기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선 건강하지 않으면 즐길 수 없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병원을 다니거나 내내 병석에 누워만 있어서는 결코 즐길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잘 씻는 습관을 철저히 지켜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고령자 한 명을 소개하고자 한다. 99세의 나이까지도 산악 스키어로 활약했던 미루라 게이조 씨는 프랑스 몽블랑의 최대 빙하인 발레 블랑시 활강에 성공한 사람이다. 그는 부드러운 음식만을 선호하는 시대의 음식 문화를 결코 따라가지 않고 옛날부터 이어온 전통적인 식사를 고집하고 있다. 매일 현미밥을 주식으로 식사하면서 음식물을 입안에 넣고 삼킬 때까지 60회 이상을 씹고 식사 시간을 30분 이상으로 배정해 천천히 즐기듯 식사를 한다고 한다. 미우라 씨의 건강 비결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처럼 꼭꼭 씹어먹는 습관 또한 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사실은 매우 분명하다.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면 나이가 젊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 또 몇십 년 만에 동창회에서 만나는 그리운 친구들 중에는 젊어 보이는 사람과 늙어 보이는 사람이 있다. 같은 나이임에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유전적인 요인으로 젊어 보이는 각의 혈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밝고 즐거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젊어 보인다. 그리고 역시 음식물을 잘 씹어 먹으면 젊어 보인다. 잘 씹어 먹으면 얼굴 근육이 발달해 풍부한 표정을 만들어 노화를 예방해주기 때문이다. 노화의 주요한 원인이 활성산소라는 사실은 이미 앞에서도 설명했다. 세포 내에서 활성산소가 발생하면 유전자 DNA 등에
중요한 생명 문자가 손상이 되어 복구가 잘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손상이 커지면 세포가 노화되고 몸도 노화되게 된다. 즉, 나이 이상으로 늙어 보이는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활성산소의 피해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담배는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는 활성산소의 발생원이므로 젊었을 때부터 골초였던 사람은 활성산소의 피해를 그대로 받아 일반적으로 노화가 빨라진다. 그러나 인생에서는 모든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동안으로 보이는 이유 역시 결코 단순하지만은 않다. 유전적인 요인, 생활환경, 스트레스 등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담배를 많이 피우는 골초이면서도 젊어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결코 신기한 일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고 해도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타액의 힘은 독자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다. 노화 예방, 생활습관병 예방, 그리고 젊음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좀 더 오래 씹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남겨진 기록이나 전기를 살펴보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젊었을 때부터 건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한다. 몸을 튼튼하게 단련시켰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수영의 대가였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운동을 통해 특히 육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역시 자연스레 익혔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그는 식생활도 매우 소박했다고 한다. 보리밥과 된장국을 주식으로 했으며 술도 그다지 즐기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삶의 방식은 현대인의 건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건강식품을 남겼는데 그 첫 번째가 한 입에 45번 씹기이다. 이는 음식을 입에 넣고 48번 씹는다는 것이다. 바로 이 잘 씹기가 그를 건강하고 장수하게 해준 비결일지도 모른다. 껌은 잘 씹는 습관을 들일 수도 있고 껌을 씹음으로써 치아에 부착된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할 수가 있다. 그런데 껌을 씹고 있으니 칫솔질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치아와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 찌꺼기는 껌만으로 제거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치아에 낀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 양치질을 충분히 해야 하며 치간 칫솔도 때때로 사용을 해야 한다. 원래 껌은 천연물이었지만 현재의 껌은 합성 제품이다. 껌의 주성분은 껌 베이스라 불리는 기초제이다. 그 성분은 초산 비닐 수지, 폴리부덴 등 몇 가지 합성 수지류로 이들은 약 30도에서 연화되는 성질이 있어서 입에 넣으면 부드럽게 변한다. 제과 제조 업체들은 껌 베이스에 치클, 젤루통, 소르바 등의 식물성 수지를 조금 첨가한 뒤에 천연 성분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이는 과장이라고 할 수가 있다. 또한 이전에는 설탕, 포도당, 물엿 등으로 달콤한 맛을 내느라 당분이 꽤 많이 들어있어서 비만이나 충치의 원인이 되곤 했다. 그러나 현재는 거의 무설탕이며 감미료로는 자일리톨이나 솔비트가 사용되어 이런 문제점은 해소되었다. 입이 심심할 때나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 대신 껌을 씹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껌은 치아 표면에 부착된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주며 잘 씹는 습관을 들이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잇몸이나 입 주변의 근육을 발달시키는 데도 도움을 준다. 껌을 씹으면 타액의 분비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은 껌 씹기 실험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었다. 연구 결과 껌 씹기를 잘하면 타액의 분비량이 씹지 않았을 때에 비해 최대 약 4배까지 증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씹기의 중요성은 아주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플래처라는 사람이다. 플래처는 의사도 과학자도 아닌 시계 사업을 하는 미국의 실업가였다. 그는 소위 미식가로 요리사를 5명이나 고용해 맛있는 것을 마음대로 먹는 생활을 즐겼다. 그 결과 신장은 165cm로 그리 크지 않았으나 40살의 체중이 100kg 가까이 나갈 정도로 뚱뚱해졌다고 한다. 이 때문에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아 고민하다가 의사로부터 질병 예방을 위해 감량하라고 경고를 받고 일대 결심을 하게 되었다. 바로 기름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천천히 잘 씹어 먹겠다라는 것이다. 이런 방법을 통해 그는 건강을 되찾았고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리게 된 것이다. 그의 이론은 플래처 이론이란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음의 11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공복감이 아주 심해질 때까지 먹지 않는다. 2. 영양학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좋아하는 것을 먹는다. 3. 먹은 음식물을 몇 번이나 잘 씹어서 타액과 잘 섞은 후에 자연스럽게 식도로 넘어갈 때까지 기다린다. 우유도 씹는다는 느낌으로 마신다. 4. 잘 씹음으로써 맛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느끼면서 맛을 즐긴다. 5. 잘 씹어서 포만감을 느끼도록 배의 80%만 채운다. 6. 잘 씹으면 변비에 걸리지 않는다. 7. 잘 씹으면 변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 8. 잘 씹으면 변은 강낭콩 크기로 토끼똥처럼 나온다. 9. 잘 씹으면 변의 양은 하루 10g에서 50g 정도로 적어지지만 부패하지 않아 장내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 10. 스프는 씹을 수 없기 때문에 피한다. 11. 충분한 타액이 분비되고 있는지 항상 신경을 쓴다. 이런 항목을 염두에 두고 식사를 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먹은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이 된다. 몸의 내구력이 향상된다. 용모가 아름다워지고 젊음을 유지할 수가 있다. 기분이 상쾌해진다. 병에 걸리지 않는다. 처음에 그의 이론은 의사들에게나 학회에서 무시되고 비웃음을 샀지만 나중에는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그는 세계 각지에 초청을 받아 강연을 했다고 한다. 일본에도 방문해서 강연했으며 잠시 동안 요코하마에 거주한 적이 있어 일본에도 그의 팬들이 많았다고 한다. 잘 씹기 위한 12가지 규칙. 1. 한 입 먹으면 수저를 내려놓는다. 2. 현미밥이나 단무지, 딱딱한 빵 등 씹는 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먹는다. 3. 국수류를 먹을 때 적어도 공용은 씹도록 한다. 4. 식사에 시간을 들여 즐겁게 먹는다. 5. 가공식품에 의존하지 않도록 한다. 6. 잘 씹고 있는지 여부를 항상 신경 쓴다. 7. 자연의 혜택에 감사할 수 있는 천연식품을 먹는다. 8. 아침에 30분 일찍 일어나 느긋하게 아침 식사를 즐긴다. 9. 아이들에게 씹는 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줘서 씹는 버릇을 들인다. 10. 학교 급식에서 씹는 교육을 실시한다. 11. 식품 성분 표시에 관심을 기울여
식품 첨가물에 신경을 쓴다. 12. 치아를 소중히 여겨서 8020 운동에 참가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타액의 힘입니다. 저자는 니시오카 하지메, 출판사는 전나무 숲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분비되는 타액, 즉 침은 소화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 타액은 발암물질, 활성산소, 환경 호르몬의 독성을 제거하는 효소로서 우리 인체를 보호하는 놀라운 물질이다. 따라서 우리가 음식을 잘 씹어 먹으면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하게 만들어 비만이나 만성질환, 암, 치매 등을 예방해준다. 또한 타액에는 젊어지는 호르몬 파로틴이 들어있어 노화를 늦추고 다시 젊어지는 효과가 있다. 예로부터 어른들은 식사를 하는 아이에게 꼭꼭 씹어 먹어라 라고 말하곤 했다. 그 이유는 음식이 잘게 부서지지 않으면 소화불량이 생긴다는 걸 경험으로 알기 때문이다. 실제로 음식을 씹는 과정에서 분비된 소화효소 아밀레아제가 침과 섞이고 다시 음식과 섞이면서 소화를 돕는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다. 그런데 타액의 역할이 소화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이 책에 담긴 연구 결과에 의하면 타액은 발암물질, 활성산소, 그리고 환경 호르몬의 독성을 줄여주어 우리 몸을 보호하는 놀라운 물질이다. 그 결과 면역력이 강해져 100세까지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데 도움을 준다. 타액에 대해서 연구하게 된 계기는 1980년대에 일본에서 식품 첨가물 AF2의 부작용과 생선과 고기의 탄 부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알려지면서이다. 음식이 입안에서 제일 먼저 타액과 섞인다는 점에 주목해서 연구를 시작했다. 그 결과 그때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타액의 독성 제거 메커니즘이 밝혀진 것이다. 이후 타액의 독성 제거 기능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타액의 중요성이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에 들어 부드러운 음식 중심으로 식생활이 변화하면서 타액 분비가 줄어드는 현상이 고착되었다. 음식이 부드러우면 많이 씹을 필요가 없어 자연히 타액의 분비가 줄어든다. 설사 타액이 분비되더라도 음식과 충분히 섞이지 않은 채 목구멍을 넘어가게 된다. 우리 식탁에 부드러운 음식이 많아지게 된 것은 식품 산업의 지나친 발달 때문이다. 경쟁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식품 업체들은 대중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많이 씹어야 하는 딱딱한 음식이 아닌 최대한 부드러운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햄버거나 피자, 치킨, 라면, 소세지, 짜장면 등 각종 패스트푸드는 몇 번 씹지 않아도 삼킬 수 있을 만큼 부드럽게 만들어진다. 심지어 씹어야 맛이라고 하는 고기마저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숙성 과정을 거치거나 각종 첨가물을 투입해 씹기 쉽게 만들어버린다. 그러니 현대인들은 이제 씹는 것쯤은 생략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신의 식습관을 한번 되돌아보자. 밥과 반찬을 입에 넣으면 과연 몇 번을 씹는가? 의식적으로 씹지 않으면
채 10번도 안 될 것이다. 라면의 경우 입에 넣는 순간에 삼키는 일도 매우 흔하다. 이렇게 부드러운 음식만 찾다가는 타액이 가진 매우 훌륭한 기능인 독성 제거 능력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음식 속의 노폐물과 독소가 제대로 제거되지 못해 몸속에 쌓이게 된다. 결국 미래의 질병을 예약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다. 이제까지 많은 사람이 무엇을 먹어야 건강해지는가에 주목해왔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어떻게 먹어야 건강해지는가에도 주목해야 한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대충 씹어 삼키면 음식 속의 독성 물질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영양소조차 몸에 흡수되기 좋은 상태로 분해되지 않는다. 타액의 독성 제거 능력에는 개인차가 있는데 남녀 차이는 별로 없지만 연령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학생들의 타액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강한 독성 제거 작용을 보였으나 유아나 고령자의 경우는 모두 약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실에 상주하는 학생 중에서도 독성 제거 능력이 약한 남성 연구원이 한 명 있었다. 그래서 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한 결과 가계에 암 환자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무심결에 자네 음식을 잘 씹어 먹지 않으면 큰일 나네. 이렇게 충고한 바가 있다. 또한 평상시에는 강한 독성 제거 능력을 지닌 타액을 지녔던 학생이 어느 날 아주 약해진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어찌된 일인지 물었더니 전날 밤 아르바이트 하느라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과로하면 타액의 독성 제거 능력이 저하되는 것이 아닌가 축축하게 되었다. 그래서 평소에 독성 제거 능력이 강한 타액을 가진 또 다른 학생에게 학교 앞 교토 궁궐을 뛰어서 한 바퀴 돌고 오는 방법으로 약 30분 정도 달리게 한 뒤에 독성 제거 능력을 측정했다. 그러자 달린 후의 타액은 달리기 전에 비해서 확실히 독성 제거 능력이 저하되었다. 즉, 피로하면 타액의 독성 제거 능력은 저하되는 것 같다는 예상이 들어맞은 것이다. 요즘에는 아이에게 잘 씹어 먹으라고 주의를 주는 부모도 별로 본 적이 없다. 하긴 아이에게 부드러운 음식을 주면서 잘 씹어라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더군다나 부모 자신도 이미 잘 씹지 않은 세대에 속하는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모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이런 잘못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아이가 음식물을 잘 씹게 하기 위해서 부모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조금만 신경 쓴다면 아이들이 좀 더 잘 씹도록 도와줄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딱딱한 식품을 고르고 요리할 때 고기나 채소 등을 조금 크게 썰거나 땅콩이나 건포도를 넣거나 참깨를 사용하는 등의 그러한 방법 등으로 아이들은 조금씩 씹는 습관을 익힐 수가 있을 것이다. 아이들은 딱딱하고 씹는 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이나 채소, 식초가 들어간 음식은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아이들의 음식 선호도를 알고 학교 급식이나 가정에서 아이들의 입맛에 맞춰 요리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른다. 그러나 아이들의 치아 건강을 생각한다면 부모들은 좀 더 지혜를 발휘해 아이들에게 씹는 습관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딱딱한 음식을 먹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부드러운 음식이 주류를 이루어 딱딱한 음식을 거의 먹지 않게 되면 타액의 분비가 적어져
결과적으로 치아의 음식물 찌꺼기가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균들의 활동하는 시간도 늘어나게 되어 충치나 치주병에 잘 걸리게 된다. 반면 꼭꼭 씹어 먹으면 타액의 분비가 늘어나 충분한 양의 타액이 치아 사이를 흐르기 때문에 충치나 치주염을 예방할 수가 있다. 동시에 잇몸에 마사지를 해주는 효과까지 있어 구강질환도 예방해준다. 이처럼 구강이나 치아의 건강은 식사법, 특히 씹기와 깊은 관련이 있다. 타액이 잘 분비되는 어린이는 건강하다는 말이 있다. 타액 속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칼슘이나 인처럼 치아를 구성하는 물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치아가 만들어지고 활기차고 튼튼한 아이가 되는 것이다. 이렇듯 타액이 잘 분비되는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유아기 때부터 음식물을 꼭꼭 씹어먹는 버릇을 들이도록 해야 한다. 또한 타액이 많이 분비되면 세균이 당류를 분해해서 만드는 산을 희석해 치아의 표면이 산에 의해 부식되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설사 치아 표면이 부식된다 해도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도록 도와줄 수가 있다. 이렇듯 입속에서는 타액에 의한 중요한 작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놀라운 작용을 하는 타액이 잘 분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잘 씹는 것이다. 비만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잘 씹는 것이다. 포만감은 혈당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잘 씹어 먹게 되면 자연히 식사 시간이 길어져 위를 비롯한 소화기관에서 흡수되는 포도당의 양이 증가하고 혈당치가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 포만 중추가 자극을 받아 많이 먹지 않는 단계에서도 포만감을 얻을 수 있게 되므로 과식을 피할 수가 있다. 이와 반대로 잘 씹지 않고 급하게 먹으면 혈당치가 상승하기도 전에 이미 과식을 하게 되므로 비만이 되기 쉬워진다. 이것이 바로 비만 예방의 메커니즘이다. 서양에서도 비만은 건강의 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미국에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햄버거나 피자, 프라이드 치킨 등으로 대표되는 패스트푸드를 즐긴다. 미국인들은 이 음식들을 입안에 가득 넣고 거의 씹지도 않은 채 콜라를 들이켜 삼키는 나쁜 식습관을 오랫동안 지속해왔다.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입안에서는 일정한 양의 타액이 분비되고 있다. 이것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 이른바 구강 건조증이 생기는 것이다. 어떤 원인이든 타액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으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힘들어지게 되고 노래를 부르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 된다. 또한 신체에서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 우선 타액의 살균 작용이나 정화 작용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걸핏하면 감기에 걸리고 그 밖의 병에도 쉽게 걸린다. 이런 환자들을 위해 인공타액을 사용하는 등의 치료가 행해지고 있다. 이 경우 구강의 청결이 중요하다. 이런 점을 보아도 타액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알 수가 있다. 구강 건조증의 원인은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처음에는 약의 부작용이나 당뇨병, 담배나 알코올 등이 원인이다. 난방이나 냉방이 지나치기 때문이다.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등 말들이 많았다. 그러나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닌 듯하다. 필자는 이 구강 건조증 역시
잘 씹지 않는 습관이 간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즉, 잘 씹지 않기 때문에 타액의 분비가 점차 줄어들고 이런 상태가 일정 시간 지속되면 구강 건조증에 걸린다고 생각한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잘 씹지 않는 버릇을 들이게 되면 이 병에 걸릴 가능성이 커진다. 이대로 가면 현대병에 걸린 사람들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잘 씹으면 타액의 분비량은 증가한다. 어른이나 아이가 음식물을 잘 씹어 먹어서 구강 건조증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음식물이 입에서 식도로 들어가면 자신의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뒷일은 소화기관에 맡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음식물이 입속에 있는 한 잘 씹어 먹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발휘할 수가 있다. 그러면 타액에 포함되어 있는 페록시다아제라는 소독 효소가 발암물질과 같은 독성 물질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므로 잘 씹어 먹는다면 생활습관병이나 암 등의 병에 쉽게 걸리지 않게 된다. 그러나 담배, 대기오염물질, 수돗물의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잘 씹는 습관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잘 씹는 습관에 의해서 타액의 분비가 늘 활성화되어 있다면 타액의 힘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려면 항산화성 음식물을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한다. 연구 결과 신선한 채소나 과일 대부분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특히 과일은 매일 섭취하는 것이 좋다. 게다가 종류도 다양하며 계절에 맞게 여러 가지를 맛보는 즐거움을 느끼기에도 매우 알맞다. 그 중에서도 귤이나 오렌지 등의 감귤류는 항산화성이 높을 뿐 아니라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활성산소의 공격에 노출되는 것은 인간만이 아니다. 식물도 자외선을 받으면 활성산소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서 식물이 생성하는 성분 중 하나가 바로 색소이다. 그 중에서도 검은색을 띠게 하는 색소 중 하나인 안토시아닌은 강한 항산화 작용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은색뿐 아니라 녹황색 채소의 대부분에 함유되어 있는 베타카로틴, 토마토나 수박 등의 붉은색을 띠게 하는 라이코펜 등 식물 색소에는 항산화 작용을 가진 것이 많이 있다. 스트레스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순간적인 판단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선천적으로 탁월한 성격과 능력도 필요하겠지만 약간의 노력으로 신속하게 두뇌를 회전시키고 기질을 발휘하는 비결이 있다면 꼭 배우고 싶을 것이다. 그 비결이 바로 씹기이다. 음식을 잘 씹으면 뇌의 기능이 활성화된다. 뇌 속에는 신경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잘 씹음으로써 그 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진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 호르몬에 의해서 세포의 성장이 촉진되고 이는 뇌신경을 발달시켜 뇌의 기능을 활발하게 만든다. 여기서 음식물을 잘 씹으면 뇌의 기능이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증명한 사례를 소개하겠다. 이 실험을 실시한 이는 도쿄 의과치과대학 명예교수 구보타 긴지로 박사이다. 그는 당시 개발된 특수 카메라를 사용해 뇌의 여러 부분의 혈액 흐름을 모니터링할 수가 있었다. 구보타 박사는 이 카메라를 통해 건강한 18세에서 40세까지의 남녀 12명의 혈류를 측정해 두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껌을 일정 시간 씹게 한 뒤에 다시 측정해서 그 차이를 실험해 보는 것이었다. 결과는 껌을 씹음에 따라 피검자 전원의 뇌 각 부위에서 혈류량이 증가했다. 많은 경우에는 25에서 28%, 적은 경우에는 8에서 11%가 상승했다. 뇌에서의 혈류량 증가는 뇌 신경세포의 대사가 활발해져 뇌 속의 각 부위에 있는 모세혈관이 확장되었기 때문으로 추정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뇌 혈류량 증가는 고령자보다 젊은 사람이 더 높다고 한다. 또한 틀리라도 음식물을 잘 씹어 먹는다면 뇌 기능을 자극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한다. 특히 전두엽 혈류량의 활성화는 고령자의 몸과 마음의 행동 의욕을 높여 치매 예방에 아주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다. 또한 유아기와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들이 음식물을 잘 씹어 먹게 되면 뇌 국소에서 혈류가 높아져 뇌 기능 발달에 효과적이라고 한다. 음식물을 잘 씹지 않으면 면역력이 약화된다. 타액에는 면역과 관련된 물질이 혈액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으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과 같은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감기에 걸렸는지 의심될 때는 음식물을 잘 씹어 입속에 타액을 많이 분비해야 한다. 감기에 막 걸렸을 때 껌을 씹어 타액을 많이 분비하면 예방이 된다는 사실은 일반인에게도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상식이다. 또한 평상시의 입속은 박테리아로 가득한데 이들 박테리아가 치아 주변에 부착되면 충치나 치주염이 발생하게 된다. 타액에는 이들 박테리아의 부착을 방해하는 면역 물질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잘 씹어 먹으면 타액의 분비가 증가해 충치나 치주염을 예방할 수가 있다. 또한 고칼로리 식품을 제대로 씹지 않고 단기간에 섭취하면 면역 기능이 저하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어 몸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다시 말해 저칼로리의 딱딱한 음식을 잘 씹어 먹게 되면 면역력이 향상되고 병에 잘 걸리지 않는 몸이 된다는 것이다.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원인으로 알루미늄설이 제기되고 있다. 알츠하이머형 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뇌에는 알루미늄이 보통 사람보다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알루미늄은 최근 음식물 포장 용기로 엄청나게 사용되고 있다. 알루미늄 포일, 알루미늄 맥주캔, 알루미늄 주스캔 등 특히 알루미늄 냄비는 꽤 오래전부터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액체를 담아 가열하면 알루미늄이 녹아나온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더욱이 냄비 안쪽에 긁힌 자국이 있거나 식초가 들어간 물을 넣으면 알루미늄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한다. 그러므로 알루미늄 냄비는 될 수 있는 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누구나 반드시 늙는다. 그러나 노화 속도는 식생활이나 생활의 질, 취미 등으로 늦출 수 있다. 누구나 가능하다면 노화를 늦추고 질 높은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필자는 음식물을 잘 씹어 먹는다면 노화를 다시 늦추고 젊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타액에는 젊어지는 호르몬이라 부르는 파로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타액은 세 가지 분비샘, 즉 귀밑샘, 혀밑샘, 턱밑샘에서 분비되는데 각각의 성분은 거의 비슷하지만 파로틴은 이 중
가장 큰 귀밑샘에서 분비된다. 그렇다면 파로틴은 어떻게 젊어지는 작용을 하는 것일까? 예를 들어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만들고 피부 대사를 활발하게 함으로써 기미와 주름 등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파로틴은 이미 약재로 만들어져서 병원에서도 사용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타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파로틴만으로도 충분한 기능을 할 수가 있다. 게다가 타액이라면 부작용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음식물만 잘 씹으면 그것만으로도 타액의 분비가 활발해져서 젊어지는 호르몬이 활약하게 된다. 따라서 음식을 잘 씹는 것만큼 간편하고 경제적이며 확실한 건강법도 없다. 그러므로 타액에 포함되어 있는 젊어지는 호르몬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자. 그러나 점차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타액 속의 파로틴 분비량이 적어진다는 사실도 밝혀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고령자일수록 잘 씹어서 타액의 양을 증가시키고 파로틴의 기능을 활발하게 해야 한다. 인생은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 시기로 나눌 수가 있다. 첫 번째 1기는 공부하는 시기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배우는 일은 시작된다.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을 거쳐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배운다. 제 두 번째 기수는 일하는 시기이다. 배운 것을 살려 일하고 자손을 만든다. 그리고 제 3기는 노는 시기이다. 현역에서 물러나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배워온 것, 일해온 것을 토대로 즐겁게 놀면서 여생을 보내게 되는 것이다. 인생에서 바로 이 노는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즐겁게 놀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배우고 일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생을 즐기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선 건강하지 않으면 즐길 수 없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병원을 다니거나 내내 병 속에 누워만 있어서는 결코 즐길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잘 씻는 습관을 철저히 지켜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고령자 한 명을 소개하고자 한다. 99세 나이까지도 산악 스키어로 활약했던 미루라 게이조 씨는 프랑스 몽블랑의 최대 빙하인 발레 블랑시 활강에 성공한 사람이다. 그는 부드러운 음식만을 선호하는 시대의 음식 문화를 결코 따라가지 않고 옛날부터 이어온 전통적인 식사를 고집하고 있다. 매일 현미밥을 주식으로 식사하면서 음식물을 입안에 넣고 삼킬 때까지 60회 이상을 씹고 식사 시간을 30분 이상으로 배정해 천천히 즐기듯 식사를 한다고 한다. 미우라 씨의 건강 비결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처럼 꼭꼭 씹어먹는 습관 또한 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사실은 매우 분명하다.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면 나이가 젊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 또 몇십 년 만에 동창회에서 만나는 그리운 친구들 중에는 젊어 보이는 사람과 늙어 보이는 사람이 있다. 같은 나이임에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유전적인 요인으로 젊어 보이는 각의 혈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밝고 즐거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젊어 보인다. 그리고 역시 음식물을 잘 씹어 먹으면 젊어 보인다.
잘 씹어먹으면 얼굴 근육이 발달해 풍부한 표정을 만들어 노화를 예방해주기 때문이다. 노화의 주요한 원인이 활성산소라는 사실은 이미 앞에서도 설명했다. 세포 내에서 활성산소가 발생하면 유전자 DNA 등의 중요한 생명 문자가 손상이 되어 복구가 잘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손상이 커지면 세포가 노화되고 몸도 노화되게 된다. 즉, 나이 이상으로 늙어 보이는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활성산소의 피해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담배는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는 활성산소의 발생원이므로 젊었을 때부터 골초였던 사람은 활성산소의 피해를 그대로 받아 일반적으로 노화가 빨라진다. 그러나 인생에서는 모든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동안으로 보이는 이유 역시 결코 단순하지만은 않다. 유전적인 요인, 생활환경, 스트레스 등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담배를 많이 피우는 골초이면서도 젊어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결코 신기한 일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고 해도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타액의 힘은 독자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다. 노화 예방, 생활 습관병 예방, 그리고 젊음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좀 더 오래 씹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남겨진 기록이나 전기를 살펴보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젊었을 때부터 건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한다. 몸을 튼튼하게 단련시켰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수영의 대가였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운동을 통해 특히 육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역시 자연스레 익혔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그는 식생활도 매우 소박했다고 한다. 보리밥과 된장국을 주식으로 했으며 술도 그다지 즐기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삶의 방식은 현대인의 건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건강식품을 남겼는데 그 첫 번째가 한 입에 45번 씹기이다. 이는 음식을 입에 넣고 48번 씹는다는 것이다. 바로 이 잘 씹기가 그를 건강하고 장수하게 해준 비결일지도 모른다. 껌은 잘 씹는 습관을 들일 수도 있고 껌을 씹음으로써 치아에 부착된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할 수가 있다. 그런데 껌을 씹고 있으니 칫솔질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치아와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 찌꺼기는 껌만으로 제거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치아에 낀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 양치질을 충분히 해야 하며 치간 칫솔도 때때로 사용을 해야 한다. 원래 껌은 천연물이었지만 현재의 껌은 합성 제품이다. 껌의 주성분은 껌 베이스라 불리는 기초제이다. 그 성분은 초산 비닐 수지, 폴리브덴 등 몇 가지 합성 수지류로 이들은 약 30도에서 연화되는 성질이 있어서 입에 넣으면 부드럽게 변한다. 제과 제조 업체들은 껌 베이스에 치클, 젤루통, 소르바 등의 식물성 수지를 조금 첨가한 뒤에 천연 성분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이는 과장이라고 할 수가 있다. 또한 이전에는 설탕, 포도당, 물엿 등으로 달콤한 맛을 내느라 당분이 꽤 많이 들어있어서 비만이나 충치의 원인이 되곤 했다. 그러나 현재는 거의 무설탕이며 감미료로는 자일리톨이나
솔비트가 사용되어 이런 문제점은 해소되었다. 입이 심심할 때나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 대신 껌을 씹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껌은 치아 표면에 부착된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주며 잘 씹는 습관을 들이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잇몸이나 입 주변의 근육을 발달시키는 데도 도움을 준다. 껌을 씹으면 타액의 분비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은 껌 씹기 실험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었다. 연구 결과 껌 씹기를 잘하면 타액의 분비량이 씹지 않았을 때에 비해 최대 약 4배까지 증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씹기의 중요성은 아주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플래처라는 사람이다. 플래처는 의사도 과학자도 아닌 시계 사업을 하는 미국의 실업가였다. 그는 소위 미식가로 요리사를 5명이나 고용해 맛있는 것을 마음대로 먹는 생활을 즐겼다. 그 결과 신장은 165cm로 그리 크지 않았으나 40살의 체중이 100kg 가까이 나갈 정도로 뚱뚱해졌다고 한다. 이 때문에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아 고민하다가 의사로부터 질병 예방을 위해 감량하라고 경고를 받고 일대 결심을 하게 되었다. 바로 기름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천천히 잘 씹어 먹겠다라는 것이다. 이런 방법을 통해 그는 건강을 되찾았고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리게 된 것이다. 그의 이론은 플래처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음의 11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공복감이 아주 심해질 때까지 먹지 않는다. 2. 영양학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좋아하는 것을 먹는다. 3. 먹은 음식물을 몇 번이나 잘 씹어서 타액과 잘 섞은 후에 자연스럽게 식도로 넘어갈 때까지 기다린다. 우유도 씹는다는 느낌으로 마신다. 4. 잘 씹음으로써 맛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느끼면서 맛을 즐긴다. 5. 잘 씹어서 포만감을 느끼도록 배의 80%만 채운다. 6. 잘 씹으면 변비에 걸리지 않는다. 7. 잘 씹으면 변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 8. 잘 씹으면 변은 강낭콩 크기로 토끼똥처럼 나온다. 9. 잘 씹으면 변의 양은 하루 10g에서 50g 정도로 적어지지만 부패하지 않아 장내에서 유해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 10. 스프는 씹을 수 없기 때문에 피한다. 11. 충분한 타액이 분비되고 있는지 항상 신경을 쓴다. 이런 항목을 염두에 두고 식사를 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먹은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이 된다. 몸의 내구력이 향상된다. 용모가 아름다워지고 젊음을 유지할 수가 있다. 기분이 상쾌해진다. 병에 걸리지 않는다. 처음에 그의 이론은 의사들에게나 학회에서 무시되고 비웃음을 샀지만 나중에는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그는 세계 각지에 초청을 받아 강연을 했다고 한다. 일본에도 방문해서 강연했으며 잠시 동안 요코하마에 거주한 적이 있어 일본에도 그의 팬들이 많았다고 한다. 잘 씹기 위한 12가지 규칙. 1. 한 입 먹으면 수저를 내려놓는다. 2. 현미밥이나 단무지, 딱딱한 빵 등 씹는 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먹는다. 3. 국수류를 먹을 때 적어도 공명은 씹도록 한다. 4. 식사에 시간을 들여 즐겁게 먹는다. 5. 가공식품에 의존하지 않도록 한다. 6. 잘 씹고 있는지 여부를 항상 신경 쓴다. 7. 자연의 혜택에 감사할 수 있는 천연식품을 먹는다.
8. 아침에 30분 일찍 일어나 느긋하게 아침 식사를 즐긴다. 9. 아이들에게 씹는 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줘서 씹는 버릇을 들인다. 10. 학교 급식에서 씹는 교육을 실시한다. 11. 식품 성분 표시에 관심을 기울여 식품 첨가물에 신경을 쓴다. 12. 치아를 소중히 여겨서 8020 운동에 참가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